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20대 후반의 남성이고 중소기업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서야 비로소 느껴봤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지금의 와이프와 학교 선배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연애를 약 2년 정도 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고 있을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 두 사람은 나이가 어렸고,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결혼까지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와이프와 저는 어리지만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각자의 부모님께 당당히 소개를 하고 나서 만나왔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후에는 꼭 결혼식을 올리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지 약 2년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와이프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불러내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라는 걱정에 열일 제쳐두고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우리 아직 경제적인 자립도 못했고, 오빠는 이제 막 회사에 취직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결혼식 예상보다 빠르게 해야 할 것 같아. 처음에는 와이프가 어디서 낮술을 한 잔 먹고 왔나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회사까지 와서 하는 말이 너무 뜬금없었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물어보았죠.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결혼식을 예정보다 빠르게 해야 할 것 같다는 게 혹시 무슨 일 있어?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와이프는 한참을 말이 없이 눈만 빙빙 피하다가 무언가 결심을 했는지 가방에서 수첩 같은 것을 꺼내서 건네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와이프가 건네준 수첩을 보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거 뭔 줄 알겠어? 나 혼전 임신한 것 같아. 뱃속에 오빠 아이가 있고 부모로서 오빠랑 내가 결혼해서 이 아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생명인데 이 아이도 온전한 가정에서 살아가야지. 아무래도 결혼하기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아 조금 이르다는 생각은 있었고, 와이프의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미 내 아이가 있고 부모로서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에, 저는 곧바로 와이프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양가 부모님께서도 예상치 못한 혼전 임신 소식에 많이 놀라셨고, 한 소리 하셨지만 그래도 언젠간 하게 될 결혼이니 일찍 해서 자리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신입사원이지만 이름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신혼집을 구하고 살림을 꾸리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부모님의 도움을 아예 받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결혼 과정을 간소화해서 후루룩 끝낼 수 있었기에 나름 안정적인 가정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성의 임신 과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학교 교육때 간간히 들었던 내용도 있었고 결혼한 학교 선배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주워들어 힘들고 고된 과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이른 나이에 아이를 가진 와이프가 안쓰럽기도 하고 괜히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최소한 임신 기간 동안은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부터 음식 심부름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이런 저에게 종종 장난삼아 미련한 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또 주변 지인들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무리 와이프가 임신했다고 해도
매일같이 누워서 차려주는 밥 먹고 놀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임산부도 운동은 조금씩 해도 된다며 간단한 집안일 정도는 시키라고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와이프도 분명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있을 테니까 주변 반응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임신 기간 내내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다 하도록 했죠. 그렇게 어느덧 10개월이 지났고 와이프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첫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원했던 대로 정말 예쁜 딸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딸이 태어나게 되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더욱더 강해져야 했지만 이제 새 가족이 단란하게 살아갈 생각을 하니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보통 첫 아이는 진통을 오래 해서 와이프가 출산 이후에 많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하셔서 금전적으로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아이 낳고 편하게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 신경 써서 산후조리원도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해주었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호텔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애 낳는 것이 유세냐며 뭘 그렇게까지 비싼 곳으로 잡아주냐고 한 소리 하셨지만 그래도 딸 낳아줘서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주는 선물이라고 하니 와이프는 너무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와이프는 하루 정도 병원에 있다가 장모님과 함께 산후조리원으로 가서 쉬라고 하고 저와 아빠는 잠시 신혼집에 들러 아이방을 꾸미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아빠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이 상훈아, 저번에 얼핏 듣기로는 네 와이프 혈액형이 O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와이프 혈액형이요? 갑자기 물으시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O형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B형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왜요? 우리 손녀도 태어났는데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네 와이프 혈액형은 네가 알고 있어야지. 너도 어렸을 때 아파서 긴급 수혈하고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물어봐라. 네, 알겠어요, 아버지. 그동안 와이프 혈액형은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은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이에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꼭 물어보고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방을 다 꾸미고 장모님과 교대를 하기로 한 후 저는 저녁에 산후조리원에 찾아가게 되었고 와이프와 함께 저녁밥을 먹고 있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아버지와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생각나서 지나가듯 와이프 혈액형을 다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혹시 연애할 때 나한테 혈액형 O형이라고 했었나? 우리 아버지도 예전에 물어봤을 때 당신 혈액형 O형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던데. 와이프는 별것 없는 저의 이야기에 순간 멈칫하며 말이 없더니 O형이 아니라며 손살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누가 나더러 O형이래. 나 혈액형 B형이야. 그래? 혈액형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놀라면서 이야기해? 아니, 당신이 뜬금없이 물어보니까 그렇지. 와이프가 약간 멈칫하는 듯한 모습을 봐서 그런지 약간 갸우뚱하긴 했었지만 저는 그냥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귀엽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는 약 2주간의 산후조리 후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무렵까지는 큰 문제 없이 여느 가족과 똑같이 딸이 부리는 재롱을 보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인지 빈혈 문제로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호자인 저는 급한 마음에 와이프와 함께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을 했고, 걱정되는 마음에 와이프 옆에서 딱 붙어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 혹시나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이것저것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와이프가 빈혈 수치가 너무 낮아 수혈을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 내려졌고, 본격적으로 간호사님이 혈액형에 맞는 피를 가지고 오셔서 수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아픈 와이프 걱정에 팩에 적혀있는 혈액형을 보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자 눈에 띄게 O형이라고 적혀있는 팩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간호사님이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따지러 가려고 하는 순간, 마침 와이프가 한참 쓰러져서 자다가 눈을 떴고, 저는 와이프에게 여보, 깼어? 괜찮아? 근데 보니까 여기 간호사가 실수를 조금 한 것 같아. 당신 B형인데 O형으로 수혈을 해주신 것 같은데, 나 금방 간호사님께 다녀올게.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길지 모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자에 일어섰는데, 와이프도 급하게 제 팔목을 잡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B형피 모자라다잖아. 길거리 가면 헌혈의 집에서 매번 B형피 모자라다고 헌혈 좀 해달라고 하는 거 못 봤어? 그래서 나도 항상 빈혈 때문에 오면 O형으로 넣어주셨어. O형피는 아무 혈액형이나 넣어도 부작용 없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 제가 눈치가 너무 없었던 것인지 이때까지도 저는 와이프에 대한 의심을 단 1%도 하지 않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일단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혈을 한 상태라 하루 이틀은 병원에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길래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러 집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다시 와이프가 있는 병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2인실이지만 옆에 사람이 없었던 상황이라 혼자 쓰고 있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옆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짝 문을 열어서 들어갔는데, 아직 들어온 사람은 없었고 와이프는 방을 혼자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커튼을 쳐놓은 채로 누군가와 열심히 대화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귀에 들려오는 남성의 목소리가 왜인지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인 듯한 익숙한 편이었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누가 들어도 오해할 만큼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생각에 녹음기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서희야, 아이 얼굴 보고 싶은데 대체 언제 집으로 데리고 올 거야? 내가 결혼 전부터 얘기했지? 우리 남편한테 들키면 너도 나도 우리 엄마도 끝장나는 거. 그냥 이렇게 가끔 사진으로 얼굴 보고 두 집 살림하는 것으로 만족해. 더 욕심내지 말고. 아니, 어차피 상훈이는 내 친구라서 크게 의심 안 할 테고, 가끔씩 내 와이프랑 얼굴 본다고 하면서 애기 잠시 집으로 데리고 나오면 되잖아.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까지 정색을 하고 그러냐? 미쳤어? 정신 차려. 그러다가 혹시 남편이 오해하고 본인 딸 아닌 거 눈치채고 언니한테 연락하면 어떻게 하려고. 애 낳을 때 겨우 내 혈액형 B형이라고 속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만약 본인 딸 아니라는 것 알면 집안 난리나. 알았어. 진정해. 아프다면서.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깊은 배신감 때문에 당장이라도 커튼을 걷고 두 사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따져 묻고 싶었는데, 일단 저희 딸이 제 친자가 맞는 건지
그리고 저 두 사람이 정말로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아서 무작정 아이가 있는 장모님 댁으로 달려갔어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장모님도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듯해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유전자 검사를 맡기기 위해서는 아이의 머리카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선 아이가 보고 싶어서 잠시 들은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행동이 제가 처갓집에 들른 것이 달갑지 않은 듯 보이더군요. 오히려 아이를 재우겠다고 방으로 들어가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서방은 와이프가 빈혈로 쓰러져서 저렇게 누워있는데 이 밤중에 굳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아이를 봐야 했나? 우리 딸 옆에 꼭 붙어서 지극정성 간호를 해도 모자랄 판에 평소에 우리 딸이 자네한테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안 봐도 비디오네. 아휴. 지금 상황이 어떤 줄도 모르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모님에게 화가 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와이프의 병실에서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고 당장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저는 당시 아이를 재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빠르게 머리카락과 제 칫솔을 챙겨서 유전자 센터에 의뢰를 맡겨야 했었기에 별다른 대꾸 없이 장모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제 옆에서 한참 동안을 뭐라고 하시다가 끝까지 대답이 없으니까 화가 나셨던 것인지 씩씩거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자네, 내 말 무시하나? 그거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가? 저는 갑자기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처갓집을 급하게 나왔습니다. 장모님, 말씀 무시한 게 아니고요. 애가 자고 있었잖아요. 혹시나 제가 이야기하면 장기 발근해라 깰까봐 그랬어요. 저는 일단 장모님 말씀처럼 와이프 병원으로 병간호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나왔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의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 일찍 유전자 센터에 방문하여 의뢰할 생각을 하고 와이프 병원에 다시 돌아갔어요. 당연히 와이프와 함께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남성은 이미 돌아가고 없었고 와이프는 뭐 하다가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하면서 궁금해했으나 일 때문에 급하게 회사를 다녀왔다고 하니 회사에는 당분간 휴가 냈다면서 휴가도 반납할 정도로 급한 일이었어?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따지는 것 없이 조용하더군요. 그렇게 와이프 병실에서 같이 있다가 아침에 저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출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는 곧바로 유전자 검사센터로 바람처럼 날아갔고 최대한 빠르게 검사 결과를 받아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분의 말씀이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늦어도 다음날 아침까지는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니겠지, 내 딸이 맞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병실에서 잘못 들었기를 바라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하게도 그날 저녁에 이메일로 건네받은 결과지에는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왔던 딸과 제가 피가 한 방울도 섞여있지 않는 남이라고 적혀있더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와이프가 바람에 피어나온 딸이라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병실에서 그 남성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니 대충 누군지 짐작은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가서 묻는다고 해서 그들이 술술 털어놓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그 집을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따로 두 사람이 마련해 놓은 집을 알아내려면 두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몸은 하나이니 혼자서 두 사람을 마냥 쫓아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회사 휴가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진실을 알아내야 했기에 누군가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이 방법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기는 했으나 상대 남성도 이미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미 그 사람의 와이프가 대학교 후배였기 때문에 친분이 있었으며 제가 그들의 사이를 밝히게 된다면 분명 학교 후배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될 테니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받도록 미리 밝히고 같이 알아보는 것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학교 후배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털어놨습니다. 학교 후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눈물을 한참 쏟아냈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면서 저를 기꺼이 돕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학교 후배는 각각 배우자를 쫓아다녀보기로 했고 와이프가 퇴원하던 날 저는 회사에 일이 생겨 휴가 기간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냥 나와버렸고 퇴원할 시간에 맞추어 택시 타는 곳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와이프가 탄 택시를 무작정 쫓아갔어요. 처음에는 곧바로 처갓집에 아이부터 찾으러 가겠지 했었는데 장을 봐서 두 사람이 마련해 놓았다는 집으로 곧바로 들어가더군요. 일단 급한 대로 학교 후배에게 주소를 따로 전송해 주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와이프의 바람난 상대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학교 후배가 뒤따라왔습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두 눈으로 두 사람이 바람이 났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화가 많이 났지만 나중에 쓸 증거물을 모으기 위해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찍어 놓았죠. 학교 후배도 지금까지 부정하고 있다가 두 눈으로 보고 나서 믿게 되었는지 길바닥에 앉아 엉엉 울더라고요. 무작정 집을 따로 해놓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쫓아오기는 했으나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참 울던 학교 후배가 갑자기 다가오더니 들어가서 확실하게 확인해보자고 이야기를 건넸고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것 학교 후배의 말대로 들어가서 확인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학교 후배는 두 사람이 마련해놓은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밥 한 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던 와이프가 여기서는 앞치마까지 메고 찌개랑 반찬까지 해서 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화딱지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두 사람은 갑자기 저와 학교 후배가 동시에 집으로 찾아가니까 많이 당황했는지 급하게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여보, 당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 앞에서 우연히 만났고 내가 여기서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했어. 그래서 잠시 온 거야. 저는 얼굴까지 빨개져서 이야기하는 와이프의 얼굴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고 이 상황이 절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와이프와 함께 바람난 친구놈도 어떻게든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학교 후배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변명하고 빌고 있더군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어차피 와이프와 바람난 친구놈이 어떤 것을 숨겨왔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는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보았죠. 그래? 앞에서 우연히 만나서 밥을 같이 먹은 게 확실해? 그럼 이 집은 대체 뭐고? 신혼집이랑은 거리가 꽤 있는데 이 동네 주변에는 왜 왔는데? 둘이 동시에 대답해. 이렇게 물어보니 둘이 말을 맞추지 않았으니 말을 이어가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딸아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서류를 와이프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둘이 말을 맞추지 않았으니 당연히 대답을 못하겠지. 자,
이것도 보고 해명할 수 있는지 보자. 우리 딸 유전자 검사 결과서야. 내가 아빠가 아니더라고. 이렇게 집까지 구해서 두 집 살림하면서 굳이 내 아이를 내 밑으로 두고 키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두 사람은 결국 해명으로는 끝이 안 나겠다 싶었던 것인지 저와 학교 후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싹싹 빌더군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와서 하는 변명이지만 아기를 가졌을 때 이 사람 아이인 줄은 정말 몰랐어. 연애 때 당신 몰래 잠깐 재미로 만났던 것은 맞는데 아이 낳고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거야. 나랑 옆에 이 사람만 입 다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더니 제가 병원에서 들었던 것이 있는데 끝까지 잡아떼며 어떻게 해서든 제 밑에서 아이를 키우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정말 녹음기 내용까지는 오픈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들려줄 수밖에 없었고 모든 내용을 듣고 나니 와이프가 절망적인 상황에 진실을 이야기하더군요. 그래, 여보가 들은 것 그대로 아기 가졌을 때부터 당신 아이 아닌 거 알고 있었어. 하지만 당시 이 사람은 결혼한 상태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됐고 혼자서라도 낳아 키우려고 했는데 보다 못한 엄마가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줄 아냐면서 당신이랑 결혼해서 키우라고 하더라. 저는 황당한 이야기에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장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 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내 딸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이 사람은 일용직인데다가 와이프가 있어서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는데 당신은 이미 나랑 사귀고 있는 상태였고 이름 있는 중소기업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것은 물론이고 시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아이를 돈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경제력이 되었으니까. 결국 너는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네? 너는 나한테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어떻게 남의 아이 데려다가 내 아이처럼 둔갑시켜 키울 생각을 해? 네가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그런데 우리 딸 버리지 말아줘. 그래도 당신을 아빠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키운 정이 있는데 버리지는 않을 거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는 곧바로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내 딸도 아닌데 굳이 왜 키워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는 곧바로 우리 부모님께 이 일 말씀드릴 거니까 양심이 있다면 와서 네 입으로 설명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저는 화가 잔뜩 난 채로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고 어느새 소식을 들었는지 장모님께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저희 부모님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와이프가 한 짓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와이프가 알아서 시댁으로 찾아왔고 정신없는 상황에 저는 모든 내용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당연히 유전자 검사 결과서와 녹음본 그리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며느라가,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니? 그럼 서아가 우리 손녀가 아니란 말이니? 사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엄청난 짓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를 얼마나 얕잡아 보셨으면
딸한테 두 집 살림을 권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녀를 데려다 놓으실 수가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서아가 이미 이곳을 친가로 알고 있으니까 한 번만 돕고 우리 딸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딸도 나도 이 집 말이라면 죽는 척이라도 하라고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뭐라고요?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와서 다 들키고 나니 중소기업 정직원으로 있는 저희 아들이 아깝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깝습니까? 당신들 서아 핑계대서 어떻게든 거머리처럼 붙어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건 내가 모를 것 같아요. 괜히 가만히 있는 서아 핑계대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넘어갈 수 없으니 집에 돌아가셔서 머리 맞대고 재판 준비나 하세요. 바람핀 상대에게도 각오 단단히 하라고 전해주시고. 결국 와이프와 장모님은 집 밖으로 쫓기듯 나갔고 결국 저희 집안에서는 와이프와 장모님 그리고 바람난 친구놈을 동시에 고소했습니다. 또 이혼을 한 것과 동시에 그동안 저희 가족들을 속여온 기간만큼 와이프와 장모님 그리고 친구놈은 높은 위자료를 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따로 마련한 그 집은 저 몰래 와이프가 고금리로 대출받아서 저희가 생활비를 받아 그걸로 이자를 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 일로 저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부터 딸 양육비 등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저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대출금이 미납되어 결국 파산까지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 와이프는 파산을 하면서 마음이 급해졌던 것인지 염치도 없이 저와 부모님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일주일간을 찾아와서 애걸복걸 빌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아도 아빠 보고 싶다고 매일같이 울고 있고 저도 파산하게 되면서 위자료랑 양육비까지 책임지기가 힘들어요. 지금 저 돈 없어서 서아 밥도 제대로 챙겨줄 수가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 여보,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 집 식모 노릇하면서 살게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와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고 선을 넘어버린 이전 와이프의 믿을 수 없는 행동에 끝까지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나서는 다신 오진 않더군요. 나중에 동창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놈 와이프의 소식을 들어보니 둘 다 이혼하게 된 후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서아를 힘들게 키우고 있고 친구놈은 동창들에게 돈을 여기저기 빌리려고 시도했다가 소문이 나면서 다들 고개를 돌리자 대리운전에 일용직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신세가 그렇게 된 게 안타기는 하지만 저로서는 사이다 한 방 크게 먹인 듯해서 속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이번 일을 경험해보니 결국 죗값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만큼 되돌아오게 되는 것 같더군요. 그들도 이번 일로 죗값은 부메랑처럼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테니 앞으로 양심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